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앞두고 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성격은 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 수급이 잔뜩 들어오면서 낙폭을 콱 줄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개인만 사면서 어,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작년 설 연휴 동안에 흐름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오늘까지 팔아야 명절 전에 이 자금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파는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은 결국 명절 자금하고 관계없는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건데 작년에도 보니까 딱 명절 연휴 시작 사흘 전까지 빠져요. 빠지고 연휴 이틀 전과 연휴 하루 전날 이틀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이틀 이 거래일 동안에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올해도 내일하고 모레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올려놓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긴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긴 연휴 동안, 이 뭐 4일 또는 뭐 때로는 5일씩 되는 이 긴 연휴 동안에 뭔가 흐름이 바뀌겠지. 다음 주에는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와 2차 전지들이 폭락, 뭐 리튬주들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3에서 한 7%씩, 테슬라도 3%대 뭐 많이 빠졌어요. 리비안이 한 4%대, 니콜라가 한 7%대 이런 식으로 빠졌고, 뭐 엘버말이 한 4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어요. 더 빠질 게 있을까 싶을 상황인데도 계속 빠져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또 리튬 이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약세가 나왔고, 우리 증시에서는 특히나 에코프로 BM, 코스닥 대장주잖아요. 에코프로 BM이 2023년 그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에서 1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이 나왔을 때 공시하게 되어 있는 그 자료를 공시했죠. 엄청난 뭐 마이너스 77%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았고 실제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처음 당한 게 아니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정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공시들이 이제 나옵니다. 5월 15일까지 1분기죠. 그렇죠. 1분기고 이달 말까지 3월 31일까지 이제 작년도 결산 보고서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 3월 말까지 지금 2월이니까 이제 3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 결산 실적을 보면은 이제 거기 재무제표상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2차 전지들은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구나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안 좋아요. 훨씬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분기가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자, 문제는 뭐냐? 2023년 지나갔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1분기가 중요하고 1분기도 사실상 한 절반쯤 지나간 상황이니까 그리고 주가는 늘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사실은 지금은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올해는 특히 2차 전지 반도체들이 작년보다 올해 좋아지듯이 무조건 2차 전지들이 좋아질 거라서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것만 잘 파악하면 또는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바닥이야 하는 정도의 신호를 대강 거칠게라도 읽고 거기에
투자금을 조금 넣으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잘게 계속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리튬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아, 바닥에 살려고 그랬는데 바닥에서 한 10%가 오르고 그 다음날 한 14%가 올라서 뭐 한 2, 3일 만에 한 30%가 올랐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완전 잘게 분할을 해서 한 5%씩 20번 나눠 사야지. 오늘처럼 좀 빠졌을 때 5% 사고, 내일 또 더 빠지면 5% 사고 하다가 반등할 때는 한 10이나 20%씩 사고, 그렇게 좀 비중을 다르게 해서 매수를 계속 꾸준히 이어간다면 결국에 1년, 2년 어느 정도 뭐 사놓고 좀 묻어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거칠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묻어둬야지 한다면 한 2, 3년 뒤에는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쩌면 이번 2023년 결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이 거의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명절 때 자금 활용을 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오늘 빠져나갔고, 내일하고 모레는 좀 그런 자금이 없이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다음 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장이다. 작년 명절에도 그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오늘은 뭐 반도체 이런 거 안 보고 2차 전지하고 이제 신청 종목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노 와이어리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차 전지가 지금 보니까 시간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반등이 나오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정도고, 이제 결국은 1시간 반 정도 남은 미국 그 증시 나스닥 개장 이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2차 전지들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은 빠질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수익이 날 때, 작은 그 짧은 반등이 나올 때 한 5% 안팎에서 끊고 비중을 챙기고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눌릴 때 다시 매수해서 또 한 5% 정도를 수익을 실현하고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등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크게 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계속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또는 다른 종목들과의 매수 이후 뭐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과는 좀 다른 패턴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65종목이 올랐고 616종목이 빠졌습니다. 0.58%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0.39% 하락을 했네요. 코스닥은 551종목이 올랐고 1005종목이 빠져서 0.31% 하락을 했고, 0.12%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은 0.31%. 빠진 종목이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지수는 거의 안 빠졌다는 건 뭐냐면, 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고 빠진 종목들은 조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가 더 좋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자, 오늘 지금 선물지수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약간 0.24% 빠져서 1327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0.69% 올라서 72달러 72달러대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금리 급등에 따른 해외 증시 부진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중국 증시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 또 원화 강세 전환 등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낙폭을 줄였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중국의 금융 부양 논의로 인한 항생지수 급등에 마이너스 0.12%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했다는 제목이 달렸고요.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이 2.2% 하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7% 유지,
이런 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금융당국 및 증시 부양 논의로 인해 항생지수가 급등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기반으로 금융과 운송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전환 발표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4%대, 셀트리온이 1%대 제일 좋았고요. 빠진 종목은 기아가 5.66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3%대 빠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요. 자동차주와 2차전지 딱 두 업종이 크게 빠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에 이제 그 브리핑 써드릴 때 2차전지와 자동차 오늘 하락 가능성 크다고 미국의 뭐 자동차주들 GM하고 포드모터하고 다 많이 빠졌었어요, 오늘.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이오테크닉스 6%대, 엔캠 9%대, HLB 4%대 올랐고, 자, 빠진 종목은 에코프로가 5.74, 에코프로 BM이 3.79 제일 많이 빠졌죠. 업종은 코스피는 의료 정밀이 가장 좋았는데요. KC텍이 막판에 크게 오르면서 12%대 올라서 그렇고요. 운수 장비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HL 만도 실적 악화 때문에 11% 넘게 빠졌고요. 한국 무브넥스, SL이 6%대, 기아, 두얼, 현대모비스가 5%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이 좋았는데요. 동아기업이 27%대, 전고체에 들어갈 전고체의 배터리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좋았죠. 뭐 아까 보니까 2차전지 종목들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 동아기업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 몇몇 종목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자, 그리고 금융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이건 뭐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10%대, 보령 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이 6%대, JW중해제약과 삼성제약이 2%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코아스템 캐몬이 14%대, 보로노이가 8%대 올랐고 NK맥스 10%대, 바이오솔루션 7%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저 PBR 급등의 뭐 단초를 제공했던 이 정부의 정책 속에 코스피 시총 5천억 원 이상 이렇게만 참여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지만 코스닥도 넣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을 넣을지 상위 50개 정도만 넣을지 어쨌든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나왔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공시 나온 거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9 거의 60%,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에 이익 보니까 마이너스 77%,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3%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원인을 보면 자, 양극재 판매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양극재는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분기에 2023년도에 매출액이 6조 9,008억 원, 영업이익은 1,532억 원이잖아요. 6조 9,008억 원과 1,532 이거를 컨센서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6조 9천 얼마가 아니라 컨센서스는 7조 3천억 원대였고 그 다음에 1,532억 원이 아니라 2,923억 원 영업이익이. 자,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거의 반토막인 거죠. 엄청난 어닝 쇼크가 오늘 나왔고 영업이익은 매출액도 뭐 한 4천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에코프로 BM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빠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악재를 다 털고 지나가는 그 악재, 그러니까 재료죠, 재료. 나쁜 재료, 악재를 털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21만 6천원까지 일단 밀렸습니다. 정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자리 맞고요. 에코프로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결국 다시 50만원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9,500원이 빠진 상황입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이 사고 외국인과 개인이 팔면서 26만 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외국인만 매수. 주가는 조금 빠졌죠. 어제 많이 빠졌고 오늘 500원 빠졌는데요. 일단 수급이 돌아서면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해 볼게요. 에코프로 BM 3.47% 7,500원이 오른 22만 3,500원. 자, 지금 일단 내일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시간의 거래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1.18% 6,000원 오른 51만 5천원. 포스코홀딩스 0.57% 2,500원 오른 43만 9,500원. 포스코 퓨처엠 1.35% 3,500원 오른 26만 3,500원. 이노와이어리스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 BM은 매물대 바닥 쫙 그려놓으면 21만 한 7천원 됩니다. 약간 이탈을 했지만 시간에 올라간 거를 생각하면 이 매물대 바닥 21만 7천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24만 원 정도도 이 지금 매물대 바로 위칸이니까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5일선 11선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면서 누를까를 고민해 보면, 일단은 22만 5천 원 1차, 2차는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이제 흐름이 좀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굉장히 약하죠. 위에서 21선이 계속 누르면서 눌리고 있고, 아래쪽에서 5일선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장 딱 열어보면 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2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눌린다면 11선의 지지를 받느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아쉽게도 분홍색 241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결국 이번에도 눌렸습니다. 그러면 눌리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21선 밑에 노란색 21선 부근까지 밀리고 지지, 다시 반등하면서 뭐 241선을 뚫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41선에서 눌리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241선을 뚫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스토캐스틱이 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기 직전, 지금 이미 퍼센트 K 값은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퍼센트 D 값이 올라와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결국은 주가 하락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유가 이제 되는 거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여전히 481선 밑으로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매수하는 거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 빠지지 않는 자리와 올라갈 거냐의 모멘텀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더라도 좀 길게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감안하시고, 오히려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파란색 481선이 매우 중요한 이제 이평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어냈지만, 아래쪽에 초록색 61선이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61선 초록색이 26,800원이거든요. 26,800원을 지지하느냐, 요거를 체크하시고 지지 받으면 추가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64, S&P 500이 마이너스 4, 나스닥은 마이너스, 나스닥하고 S&P 500은 약보합 정도 되고요. 다우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지금은요, 다우가 마이너스 23, S&P 500이 플러스 1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7.75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 지금 18.5까지 다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오늘 좀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요, 400달러 돌파한 이후 지금 얼마 됐다고 700달러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19 찍었네요. 나스닥 좀 강세로 크게 막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엔비디아 어제 697인가 찍었거든요. 혹시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저거 좀 볼까요? 어, 잠깐만. 지금 이제, 아이고, 제가 지금 창을 다 내려놔가지고, 해외 주식. 현재가를 보면은, 자, 엔비디아 지금 1.2% 상승, 1.24%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1.25%뭐 계속 올라가네요. 702달러 돌파할 것으로, 700달러 돌파할 것으로 지금 장전 시간외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702달러, 1.25%, 1.3%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역시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군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43% 하락, 178.4달러, 5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또 역시 안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1.8%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 14%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2%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아이온큐 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10달러 무너졌죠. 어제 9.8달러대 기록을 했는데, 자, 자동차 포드모터 볼까요? 포드모터 0.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루시드 그룹 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 0.4% 상승 출발, 리비안 오토모티브 0.7% 상승 출발.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C3AI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1.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지금 미국은 괜찮네요.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23포인트까지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000달러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와, 400달러 돌파, 100달러대였거든요. 제가 이 종목 막 추천하고 그럴 때, 지금 700달러라는 건 진짜 이 1000달러 가면은 텐베거 하잖아. 텐베거.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요. 내일, 근데 우리 증시에서 지금 계속 AI들이 안 좋고, 반도체도 그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 결국에, 오늘 미국 증시가 잘 버텨주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그러니까 명절 연휴 사흘 전까지는 수급이 깨지지만 이틀 전, 하루 전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온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좀 이따가 우리나라 축구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 방송이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결과가 다 나온 뒤겠지만,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이 녹음과 편집과 이게 늦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11시 언저리가 될까요? 11시쯤 올린다고 치면은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축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늦잠을 잘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계속 드라마를 써가고 있고, 그 상대가 1차전에서 예선전에서 비겼지만, 요르단이잖아요. 약팀. 피파 랭킹이 절대적으로 차이나는 약팀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김민재 선수가 없지만, 시원하게, 여러 골 차로, 진짜 2골 차, 3골 차로, 준결승이지만, 준결승 같지 않은, 월드컵 예선에서 진짜 강호들이 약팀을 아주 크게 이기듯, 우리도 한번 준결승을 그렇게 이기고, 시원스럽게 결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기대가 좀 몰랐는데, 좀 전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축구한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가급적 기다렸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축구 같이 보시면서, 미국 증시도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오늘 밤 보내면 좋겠습니다. 좋은 축구도 이기고 내일 우리 증시도 잘 가서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